네, 안녕하십니까. 로집사의 이정엽 대표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동계 회계사입니다. 예, 어제 저희가 이제 하루 인베스트와 델리오에 대해서 이제 회생 신청한 거에 대해서 이제 법원으로부터 뭐 보정명령과 그리고 그 델리오에 대해서는 이제 보전처분 결정을 받았는데요. 이와 관련돼서 사실 뭐 오픈 채팅방이나 텔레그램 방에서 말들이 많았습니다. 예, 회생이라는 제도를 아무래도 잘 이해하지 못하시거나 아니면은 일부 좀 그러니까 본인들한테 부정적인 경험이 있으셔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우려를 많이 하셨는데요. 그 몇 가지 질문을 좀 오늘 대표 변호사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몇몇 분들이 뭐 사실 개인적인 뭐 경험이나 아니면 이제 법률 전문가가 아닌데 그냥 막연한 이제 그 피해 회복을 다 받지 못하지 않느냐. 근데 그분들의 말씀의 그 가장 큰 맹점은 뭐냐면 먼저 일부의 사람들이 그냥 정상화돼서 먼저 좀 가져갈 수 있지 않느냐는 이제 막연한 희망, 그리고 그 회사 경영자들하고 협상이 잘 됐고 그 사람들이 이제 사실 그대로 자산을 공개하고 그리고 이제 이용자들에게 원래대로 다시 돌려줄 거라는 이제 희망, 그런 희망 때문에 좀 제대로 된 판단을 못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회생하면 10년 동안 조금씩 분할해서 갚아주는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자산을 확보되면 바로 받고 싶은데 그렇게 분할해서 10년 동안 받는 게 너무 불리한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저희는 어떻게 변제를 하게 될까요? 그 정말 잘못 생각하시는 게, 받을 수 있다면 10년이 아니라 100년에 걸쳐서도 받아내야죠. 첫 번째로 이제 회생 절차에서 조사를 해서 그 조사 결과 금방 이제 저희가 뭐 회생재단에 넣을 수 있는 가상자산이나 현금 이런 것들은 바로 1회 연대 바로 분배가 됩니다. 그런데 그 외에 은닉한 거나 아니면 이제 대표자나 잘못된 임직원들의 개인 재산까지도 전부 추적해서 받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손실을 확정짓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10년이라는 절차 동안 계속해서 받아내는 절차를 한다는 것이고요. 파산 절차를 얘기하시거나 아니면 그대로 법적인 절차를 갖지 말자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좀 설명을 드리면, 파산 절차로 가는 경우에는 그 임직원이나 아니면 찾기 어려운 재산에 대해서는 그 찾는 노력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끝나고 손실이 확정된 다음에 이제 더 이상의 받을 길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런 질문도 하셨어요. 나는 가상자산을 예치했기 때문에 가상자산을 받고 싶은데 뭐 파산을 하거나 회생을 하면 현금으로 받아야 되니까 불리한 거 아니냐. 그 지금 당장 불리한 건 아니고요. 마운트국스 사례에서도 보듯이 처음에는 이제 파산 절차로 가다가 결국에는 비트코인이 50배가 오르면서, 그러면 이 파산 절차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코인으로 받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파산 중에 회생을 신청해서 지금 회생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파산 절차를 안 하고 회생 신청을 먼저 한 것도 코인으로 돌려받는 형식의 그 회생 계획이 더 채권자들에게 유리하면 그렇게 회생 계획을 짜기 위해서 회생을 신청한 것이고요. 이 회생 절차 내에서 무조건 원화로 받아야 된다는 것은 근거 없는 그런 회생 절차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판단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비트코인 하나 넣었는데 지금 뭐 예를 들어 변제받을 수 있는 전체 재원이 한 뭐 0.3개 정도 있다고 하면 0.3개의 비트코인으로 받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회생 계획을 짜느냐에 따라 가지고 다른데요. 빠르게 절차가 진행되면 사실은 그 첫 번째 변제받는 기간 동안에 어느 정도의 가상자산이 변동이 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회생 계획에 따라서 코인으로 다 받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그런 내용이 이제 채권자 다수에 의해서 통과가 되면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일부 다른 이제 회생 경험이 있으신 분이 자기는 과거 다른 회생에서
그 회사가 건물 같은 자산이 있었는데 너무 헐값에 매각해서 큰 손실을 봤다. 이렇게 또 해서 회생은 진짜 불리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또 하시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게 적용이 될까요? 아마 그분은 회생과 파산을 아마 구분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물론 회생 절차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회생 절차에서 자산을 파는 경우는 일단 회생 절차 내에 있기 때문에 가장 그 관리인이나 법원이 보기에 합당한 가격으로 팔 수 있을 때까지 좀 시간을 두고 팔게 되는 거고요. 파산 절차에 들어가면 오히려 빠르게 그 절차를 완수해야 하기 때문에 경매나 공매 등을 통해서 유찰이 되면 즉시 그 최저 매각 가격을 계속 저감시켜서 바로 하루나 이틀 사이에 매각을까지 완료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뭐 시세보다 뭐 심지어 뭐 30% 가격으로도 파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또 그 뭐 건물을 팔거나 뭐 이런 게 주요한 자산이 아니다 보니 그걸 뭐 똑같이 적용해서 우려가 된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고 봐도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뭐 법적 조치를 하는 게 불리하다는 말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법적 조치를 안 하면 그 하루인베스트나 델료의 자산이 얼마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뭐 몰래 은닉했다 한 이후에 FTX나 다른 데서 손실 봐서 없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걸 검증할 방법이 전혀 없거든요. 그렇게 손실이 없다고 하는데도 그냥 수긍해서 갈 것이냐, 그냥 믿고 갈 것이냐, 그렇죠. 아니면 제대로 조사를 해봐야 되느냐, 이 두 가지 갈림길에서 제대로 조사를 하려면 어떤 공적인 그 공권력의 도움을 얻어야 되고, 그렇게 하기에는 법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그 여러 가지 기사나 아니면 하루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에 따라서 그 예치하신 분들은 하루가 알아서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회생이라는 걸 들어가서 오히려 그 대표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회생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은 못 해준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뭐 할 핑계거리를 주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우려를 또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 대표자를 대신해서 관리인이 선임되는 것이고, 관리인이 봤을 때 출금을 해줄 수 있으면 출금을 할 겁니다. 물론 법원에 또 허가를 받아야겠죠. 그거는 법원이 다시 보기에 출금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면 하는 겁니다. 지금 기존의 경영진이 출금 제안을 해놓고 연락도 안 되고 나타나지도 않는데 갑자기 계속해서 그 인터넷상에 올라오는 공지만 기다리면서 언젠가는 마음을 변해서 다시 출금 제한을 풀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너무 순진한 생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 다른 투자처 또는 뭐 FTX 등의 자산이 남아 있다. 그리고 꽤 자산이 많이 남아 있다. 뭐 이런 또 기대를 하시는데 그거는 그 대표가 알아서 변제를 하는 것과 회생을 하는 것과 차이가 있을까요? 전혀 이제 차이가 없고, 이제 법적인 조치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이제 이걸 잘 모르시고, 그러면 뭐 FTX도 마찬가지죠. FTX 그 SBF 그 뱅크스가 그냥 계속해서 풀어줄 때까지 계속 기다리지 뭐하러 그 챕터 11은 회생파산 한국의 회생파산 제도와 비슷한데 그 제도를 왜 신청했겠습니까? 그 제도에서 지금 하루인베스트 만약에 채권이 있다고 하면 그 채권이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그 채권은 언제 변제가 되는지, 그리고 그 채권을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충분히 미국 절차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지도 법적인 회생 절차에서만 가능하고요. 다른 그냥 막연히 기존 경영진이 그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정말 순진한 생각입니다. 어떤 법적인 처벌도 안 받고 그냥 계속해서 피해자들이 언젠가는 해주겠지 해서 기다려준다는데, 그거를 나서서 지금 코인도 얼마 없는 것을, 손실도 얼마 본 것도 없는데 그렇게 나서서 제대로 성실하게 해주리라고 생각하는 거는 도저히 사실 저희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회생 절차가 이제
보통은 회사를 살리는 절차 이렇게 네. 이제 알고 계시니까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러니까 하루 같은 경우는 그 변제를 하고 나면 회사는 뭐 살아 있나요? 아니면은 그 파산과 같이 이 회사도 없어지나요? 이런 거 궁금하신 분들도 좀 있으시거든요. 이게 살 수 있는 방법도 있겠죠. 그 지금 예컨대 외부의 거액 투자자가 투자가 됐든가 아니면 이제 가상 자산을 모두 분석했고 그 가상 자산별로 받을 수 있는 가상 자산이 모두 다 조사가 된 이후에 해당 가상 자산을 그 회사 자산과 분리해서 다 개별적으로 신탁을 해두면 예. 그때는 다른 고객의 자산으로 다른 고객을 미리 출금한 사람한테 주는 게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예. 그러면 그 상황에서 다시 하루 인베스트의 영업을 재개하고 또 영업을 재개하면서 지금 허위 과장된 광고를 많이 했는데 그걸 제대로 밝히면 바꿔주면 가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날 가능성이 있긴 있죠. 네. 그거는 그 텔레그램 방이나 이런 데서 뭐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데 뭐 막는 게 아니냐. 그게 아니고 오히려 그 살아날 가능성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회생 절차입니다. 그냥은 불가능하고요. 보통의 경우는 그래서 회사가 살아나지만 그 회사를 기존의 경영진이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뭐 새로운 투자자가 새로운 그 운영을 할 수 있는 주체가 나타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좀 뭐 보이긴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뭐 저는 뭐 무슨 스톡홀름 증후군도 아니고 거액의 피해를 입힌 경영진을 계속해서 믿고 그로부터 그 사람의 선의에 기대해서 피해 변제를 받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이상하고요. 그 법적 조치를 하신 분들이 지금 거액을 내고 조사 비용으로 뭐 지금 델리오 같은 경우에 6천만 원을 내서 다 조사를 하고 누구로 인해서 부실이 발생했는지 그리고 발생했으면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까지도 조사가 되는데 그러한 조사에 특별히 기여하지도 않았는데 막연히 법적인 조치를 비난하는 분들을 보면 과연 그런 텔방에 계속 남아 있는데 과연 어떤 좋은 정보가 거기서 나올 수 있는지 전혀 기대가 되지 않습니다. 저 또한 뭐 그런 텔방이니 그런 데는 뭐 전혀 참여하고 있지 않고요. 예. 그 절차와 관련해서 아무래도 뭐 생소하시다 보니 여러 궁금하신 부분들이 좀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지금 저희가 그 논의하고 있는 질문 이외에도 또 그 댓글에라도 남겨주시면 그런 부분들은 또 저희가 뭐 내일이나 뭐 또 다른 시간을 통해서 또 조금 더 해소를 해 주실 수도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저희한테 개인적으로 뭐 톡으로 질문 오는 경우도 있고 한데요. 그 중에 가장 큰 질문은 요즘 좀 새로 나온 질문은 법적 조치가 자발적인 생존을 가로막는 거 아니냐.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대답은 아까 했다시피 아니고 오히려 정상적인 자금 유치를 위해서는 회생 절차가 필요하다. 그래서 살아나기 위해서라도 회생 절차가 필요하고 그리고 회생 절차 없이는 일말에 살아날 가능성도 다 봉쇄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코인으로 받을 수 있는지 뭐 아니면 원화로 받을 수 있는지 회생 절차를 가면 코인으로 받을 수 없지 않냐. 지금 가상자산이 계속 상승할 것 같은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코인으로 받을 수 있는 회생 계획을 짜고 그게 실현 가능하다면 저희는 그쪽으로 회생 계획을 작성할 것이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냐는 걸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얼마 정도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지금 조사를 하는 겁니다. 지금 경영진들이 전혀 어느 정도 손실을 받고 남아있는 그 가상자산이 얼마인지 전혀 말을 안 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피해 회복을 위해서 나서서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형사 절차에서도 그 경영진이 피해 회복을 위해서 전혀 노력하지 않은 것들 그리고 그와 관련 피해 회복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안 한 것 자체도 그 형사 절차에서 되게 엄중하게 처벌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뭐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도 상세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이걸 보시고 나서 조금 그 기존의
그 텔방에서 느꼈던 그런 불안감이나 아니면 거기에서 잘못 이제 된 정보들이 조금 이렇게 그 다시 수정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텔방에서 나오는 뭐 여러 가지 얘기들, 뭐 회생을 반대해야 된다든지 뭐 하는 게 전혀 근거가 없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전혀 근거가 없기 때문에 뭐 그냥 막연히 반대해야 된다라고 뭐 회생법원에 아무리 민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거는 의미 없는 뭐 그리고 그분들은 일단 절차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뭐 특별하게 그 절차상의 당사자로서 인정도 받기도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또 말씀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오늘 좀 세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뭐 회생 절차를 이제 막연히 비난하는 분들이 있어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또 주말 이후에 새로운 진행 사항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